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이스미입니다. 지금까지 제 인스타그램 DM으로 많은 분들이 Part 7에 관한 고민을 보내주셨는데요. Part 7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혹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잘 하고 있는 방법인지에 대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Part 7을 제대로 공부하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Part 7 공부법을 보기 전에 잠깐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동양북스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독해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벤트로 책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종종 단어는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문장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휘는 분야별로 무궁무진하지만 문장 구조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를 해주시면 적용해서 독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글을 계속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문장 구조를 익히고, 그렇게 해서 독해력이 좋아질 수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독해력이 좋아질 수 있겠죠. 이 책에서는 120개의 문장 구조 패턴을 한 권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패턴이 적용된 문장들로 연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120개의 문장 구조 패턴은 수능 영어에 나오는 어려운 문장 구조까지도 다 포함을 할 정도로 꼼꼼하게 다뤄놨는데요. 그래서 수능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토익이나 그냥 독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내용을 목차에서 찾아서 보시면은 재밌게 오래 보실 수 있고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책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이벤트 참여 방법 확인하셔서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Part 7 공부법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Part 7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풀고 풀이를 하기 전에 Part 7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지문과 어떤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지를 먼저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략할 대상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Part 7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시간을 재서 풀어주세요. 토익은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연습할 때부터 시간을 맞춰놓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맞춰놓고 풀면서 어떤 지문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답을 찾지 못해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시험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한 세트씩 푸는 것보다 최소 2개에서 3세트 혹은 5세트씩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장에서 많은 분들이 오랜 시험을 치느라 집중력이 흐트러지는데, 연습하실 때부터 여러 개의 문제를 연속으로 풀어주시면서 긴 시험을 대비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다중지문 한 세트에 5분을 잡아서 문제를 풀지만 지문의 난이도에 따라 2분이 될 수도 혹은 7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세트를 함께 풀어보시면서, 즉 다양한 난이도의 지문을 함께 풀어보시면서 최종 시간을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지문이 7분이 걸렸지만 다음 지문은 2분짜리이기 때문에 총 시간은 적절하게 푼 것이 되죠. 이런 이유로 한 세트씩 푸는 것보다 여러 세트를 연속해서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주의하실 점은 특히 다중 지문에서 지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푸는 것이 중요한데요. 단순히 글 2개, 3개를 보고 그 글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2개 혹은 3개의 글이 서로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문제를 푸실 때 정답은 반드시 지문에서 언급된 정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추론해서 문제를 푸시게 되면은 오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반드시 글 속에 언급되어 있는 정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다 됐다면 채점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정답은 체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을 문제지에 체크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면서 스스로 정답을 찾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문제를 풀 때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그 전에 보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다시 보이게 되면서 자신이 실수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한 세트만 풀게 되면은 정답이 자연스럽게 외워져 버리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 세트를 함께 풀어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정답이 외워지고 안 외워지고가 포인트가 아니라 틀린 문제나 또는 애매했던 문제들을 스스로 다시 풀어보면서 다시 확인을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고 채점을 했다면 이제 풀이를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도 아주 중요합니다. 각각 문제의 정답을 결정하는 키워드나 혹은 문장들을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paraphrasing 된 표현이 무엇인지, 키워드는 무엇인지, 그리고 키워드가 어느 위치에 나와 있는지와 같은 내용을 체크하시면서 풀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지문을 해석해 봅니다. 지문을 다시 꼼꼼하게 해석을 해보면서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냥 문장 구조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문의 목적이 무엇인지, 즉 지문을 이해하시면서 꼭 해석해 주셔야 되고요. 다중 지문이라면 지문 간의 상관관계를 다시 정리하면서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꼭 정리해서 외워주셔야겠죠? 자기만의 단어장이나 핸드폰 메모장에 정리를 해서 수시로 보면서 외워주세요. 이렇게 Part 7의 리뷰 과정이 끝나고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하시는데요. Part 7에서 오답 노트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Part 7에서 오답 노트를 하실 때는 간단하게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답 노트를 하시는 그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풀었는지, 또는 지문을 해석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놓친 키워드나 paraphrasing 된 어휘 또는 몰랐던 어휘들 중심으로 시험 전에 간단하게 훑어보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틀린 이유도 정리하실 필요 없거든요. 시험 전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빠르게 훑어보실 수 있게끔 정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 봤다, 헷갈렸다와 같이 이렇게 오답노트 정리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이런 건 오답노트가 아닙니다. Part 7 문제를 푸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Part 7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독해력과 어휘력, 그리고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독해력은 많이 독해를 해보셔야 되고, 어휘력도 어휘를 많이 외워야지 되겠죠? 그리고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도 많이 풀어보시고 리뷰를 하시면서 실력이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힘든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연습과 그리고 조금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누구나 잘 하실 수 있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파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실 수 있는 양 잘 채워 나가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토익을 준비하는 모든 토익커분들 힘내시고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도움되는 영상 가지고 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